네. 너무 덥죠?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말복입니다. 중국 증시가 좀 실망스러워요. 어제 그렇게 하락하고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어제 급락, 오늘 또 하락. 김동섭 이사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스트레스. 이런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지금 실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지금 바닥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체감적인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세 가지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요. 요즘은 아침에 너무 시장을 많이 빼서 이슈대로 제대로 다 못 갑니다.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장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시황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국내 시장 먼저 봅니다. 자, 국내 시장은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220이 깨지면 그거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상방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아마 표현을 써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지수가 오늘 아침에 2218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이제 사실 이제 언더슈팅까지 계산한 거였는데 그게 왜 2220이 나왔나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아마 어제 휴장을 했었죠. 그리고 화요일에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수급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런 표현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주가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심리가 깨진 거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아마 2220이 깨지지 않나는 일단 추세는 상방 쪽이다. 물론 그것이 뭐 추세를 돌파해서 최고점을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파동을 그려야 맞다. 아마 그 표현을 쓰면서 이쯤에서는 아마 바닥 정도를 얘기하고 나는 원래 하방을 본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2220을 본지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제 2220을 왜 그어놨었냐면 이제 일봉에서 나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요 최저점이 나왔던 자리가 있어요. 요 저점에서 쭉 가면 한 번 더 저점이 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연장선이 바로 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2220이 깨지면 답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연초에도 제가 아마 1870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고점, 그러니까 두 번째 고점이 이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올라갔다가 다시 새로운 파동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고점은 여기로 봅니다. 이 연장선을 쭉 그으면요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2220 정도가 깨지면 위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상방 유지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 시황을 하면서 상당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얘기를 해줘. 일봉에서 개파락이 두 개가 나오면 거의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개파락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왔죠. 나왔고 또 며칠 전에 개파락이 나왔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어떤 걸 처음 봤냐면 개파락이 나와도 주봉에서는 별로 개파락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주봉에서 개파락이 뚝 나왔죠.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연장선을 그으면서 요거는 2246이었고 그다음에 222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가 이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이 유지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방경지수 한번 찍고서 왔다가 하방경지성을 만들다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평선으로 오주선이 꺾였기 때문에 이평선 보시면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일목적으로는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다. 아마 그런 표현을 제가 써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깨전자라고 보면 완전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2220이 깨지면 뭐 지금 답이 없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22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뭐 종가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가장 뒤떨어져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뭐 체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한번 먼저 보면 삼성전자 똑같은 차트입니다. 똑같이 여기 연장선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양봉이 나오냐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장은 삼성전자가 결정할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액면보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매물 추이가 많이 돼요. 65억 주니까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봉이 나와야만이 이거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이 정말 어제 하루 쉼으로 인해서 터키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리라가 문제가 되고, 또 홍콩에서도 홍콩 달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보면, 수급을 보면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현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 현물을 보면 이게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을 보시면 별로 팔지도 않아요. 팔지도 않는데, 파란색 선인데 팔지도 않는데 주가만 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루가 덜 반영됐지만 이제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된 거 보면 주가 대비로 수급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선물에서 한번 보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시장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마시면 지수 이 검은색 선이 지수 주가거든요. 주가 이렇게 쭉 뺐어요. 근데 선물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도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물량을 다 끄집어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는 마지막 공포 구간.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지나가면서 새벽이 올 때는 가장 어둡다. 뭐 그런 속담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고객들이,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흔들어야 되면 시장에서 버틸 상황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기술적으로 다 깨졌냐라고 본다면 아직 2220이 진짜 완연하게 깨져야 됩니다. 완연하게 깨진다는 것은 최소한 언더슈팅 1%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200 정도 봐야 되겠죠. 추세선은 2220이면 장중에 흔들었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2200이 깨져버리면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락 파동이 첫 번째 파동만큼 또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투자가 입장에서 공포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이슈를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첫 번째 이슈 미국을 보면, 미국 차트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좋아요. 안 깨졌어요. 사실 어저께가 약간 내렸지 그저께는 올라서 5주선을 회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살짝 뺐어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약오릅니다. 왜 약오르냐면, 아무리 디커플링이 된다 할지언정 이렇게까지 빠질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견조하고 실제로 보조지표를 보면요, 추가로 더 갈 공간이 나와요.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터키 위기가 그 전염성이 정말 전 세계 시장으로 다 번지는데 미국이 버틴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강자존에 있다 한들 전 세계 자산은 다 빠져야 돼요. 근데 혼자만 버티고 있다. 그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단 당위성 자금이 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이해갈 수가 없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인다. 실제로 과거 사례도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초토화됐을 때 미국도 결국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 지금 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왔던 것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됐었는데 5% 정도가 됐고, 실제로는 이제 11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리 역전의 폭. 미국은 9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정말 시장으로 들어올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을 정말 많이 흔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2220이 제가 보는 마지노선이지만 언더슈팅 1% 정도까지 보면 2200이 정말 종가에서 완전히 깨지지 않는 아직은 유지 국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사실 이 공매도에 매우 몸살을 앓고 있고 글로벌 기술주들이 지금 다 공포잖아요. 텐센트 발작도 있고 이 부분도 내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